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 마지막 단원이고요. 특수 변압기 및 어떤 기타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이 내용은 그냥 간략하게만 읽어보고요.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공부하실 때도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단권 변압기란 게 있고요. 단이 하나란 뜻이고 권이 권수를 이야기해요. 즉, 한 개의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변압기가 단권 변압기고요. 누설 변압기 나오면은 무조건 수화 특성이라든지 용접용 변압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류기에서는 용접용 발전기가 차동, 복권 발전기가 있었죠. 자, 이 차동이라든지 누설, 수화 특성 나오면은 무조건 이 용접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탭 절한 변압기란 게 있는데요. 배전 전압, 즉 공급 전압을 일정하게 조절이 가능한 변압기를 이야기하고요. 이 내용은 뒤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권선 변압기가 있고요. 자, 이 3권선 변압기도 뒤에 문제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3고조파를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조정 가능하고 소내용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몰드 변압기란 게 있고요. 자, 몰드 변압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유입 변압기는 절연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죠. 하지만은 좀 더 소용량의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넣은 유입 변압기는 관리 측면에서도 용이하지 않고요. 화재 위험 같은 것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더 작은 변압기에서 코일 주위에 전기적 특성이 큰 에폭시 수지를 고진공으로 침투를 시킵니다. 우리 창고 바닥 같은 데 보면은 녹색 페인트 같은 게 있죠. 자, 이런 게 에폭시 페인트인데요. 일종의 액상 플라스틱을 투입시켜 가지고 굳혀서 만든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가 있는데요. 특고압이라든지 고압의 선로에서는 바로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이런 PT라든지 CT, 즉 계기용 변압기는 PT고 계기용 변류기는 CT예요. CT는 커런트 트랜스포머에서 계기용 변류기, 즉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장치고요. PT는 포텐셜 트랜스포머에서 고전압을 소전압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계기용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PT는 전격이 110V고요. CT는 전격이 5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 방식이 있는데요. 유입 잔행식이 있고 유입 풍냉식이 있습니다. 유입 잔행식은 절연유의 대류 작용에 의해서 열이 방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입 풍냉식은 유입 잔행식 외부에 어떤 송풍기, 즉 방열 팬을 설치하는 거예요. 팬을 설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풍냉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아크 용접용 변압기가 일반 전력용 변압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시면은 먼저 아크 용접용 변압기 하면은 누설 변압기라 그랬죠. 누설 변압기. 자, 누설 변압기는 수화 특성이 크다. 이런 것들 암기해 두시고요. 누설 변압기이기 때문에 답은 2번 누설 리액턴스가 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상 변압기에 고압측 탭을 여러 개 만드는 이유는, 자, 답은 일단 4번 선로 전압의 조정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요. 1차 권선이 이렇게 있고요. 2차 권선이 이렇게 있는 변압기가 있다 보겠습니다.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가 되겠죠? 이때 권수비가 10대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곳에 자 100V를 걸어주면은 이곳에 10V가 출력이 되겠죠. 자, 하지만 배전 선로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돼 가지고 100V가 공급돼야 되는데 90V밖에 공급이 안 된다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9V가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9V는 전압이 약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코일 중간에 이런 탭을 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 전체의 90%라고 보겠습니다. 90%. 그러면 이때 권수비는 9대 1로 되겠죠. 9대 1이면은 90V를 걸어주면은 여기에 그대로 10V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탭을 내서 탭 절한 변압기를 사용하면은 선로의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상 변압기에 고압 측에 여러 개의 탭을 설치하는 이유는, 자, 3번 문제도 2번 문제와 같은 내용의 문제고요. 고압 측에 여러 개의 탭을 설치하는 이유는 2번 선로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번, 3번 같이 이렇게 변형돼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로 외워두시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달라가는 이유는, 자, 변류기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2차 측에 소전류로 발생이 되면은 2차 측의 전압은 큰 전압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시켜버리면요, 순간적으로 여기에 엄청나게 큰 전압이 걸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측에 절연이 파괴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락을 시킵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거 자주 나와요. 별6이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2차 측 절연 보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5번 문제도 4번 문제와 같은 종류의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5번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별6의 2차를 개방하면, 자, 2차 측에 순간적으로 큰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연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4번 2차 권선에 고압이 유도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십시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3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3권선 변압기라는 것은 권선이 3개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1차 권선이 있고 2차 권선이 있고, 자, 이렇게 3차 권선이 있습니다. 3권선 변압기는 YY 델타 방식을 쓰고요. 1차와 2차 간에는 전력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하니까, 자, 3고조파 발생 안 하겠죠. 자, 첫 번째 3고조파 발생 안 하고요. 자, 여기에 동기 조상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동기 조상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역률이 조정 가능하죠. 그리고 이 3권선 변압기는, 자, 변전소에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변전소 내에서도 전력 사용하겠죠. 그래서 소내용 전력 공급, 자, 이렇게 암기해 두겠습니다. 자, 3권선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답은 2번이고요. 3차 권선에 조상기를 접속하여, 자, 이곳 3차 권선에 동기 조상기를 접속하여 송전선의 전압 조정과 역률 개선에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코일 주위에 전기적 특성이 큰 에폭시 수지를 고진공을 침투시켰습니다. 코일에 일종의 액상 플라스틱인 에폭시 수지를 이렇게 감싸 놓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연이 잘 되겠죠? 크기도 작아질 거예요. 자, 이런 변압기 보고, 자, 3번 몰드 변압기라고 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호개전기를 동작 원리에 따라 구분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도형이 있고요. 전자 유도 법칙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지형이 있고, 자, 디지털형이 있습니다. 답은 4번 저항형이고요. 자, 이 저항형이라는 동작 원리는 없습니다. 자, 9번 보호개전기를 동작 원리에 따라 구분할 때 입력된 전기량에 의한, 자, 전자력으로 회전 원판을 이동시켜 출력된 값을 얻는 계기는, 자, 답은 1번 유도형입니다. 전자 유도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종의 전류 개전기로 보호 대상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가 보이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답은 1번 차동 개전기가 되겠죠? 혹은 비율 차동 개전기,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변압기라든지 동기기 등의, 자, 층간 단락 등의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기는, 먼저 1번 차동 개전기라든지 비율 차동 개전기 보이시면은 얘가 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 차동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발전기 권선의 층간 단락 보호, 층간 단락 보호도요, 자, 1번 차동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10번, 11번, 12번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암기해 두시고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량이 작은 변압기에 단락 보호용으로 주 보호 방식으로 사용되는 개전기는, 이때는 용량이 작은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동 전류 개전 방식은 아니고요. 답은 2번 과전류 개전 방식을 씁니다. 즉 과전류 개전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 부릅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4번 극성 시험. 자, 14번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해 두시고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호 개전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이죠. 자, 답은 4번이고요. 시험 회로의 결선 시 교류의 극성 확인. 교류 극성 없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얼터네이티브 커런트 AC라고 부릅니다. 교류는 극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교류 극성의 확인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호 개전기의 기능상 분류로 틀린 것은, 자, 답은 3번 저항 개전기고요. 저항 개전기에는 없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호 개전기의 배선 시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고요.
내부 단자와 각부 나사 조임 상태를 점검한다. 얘가 답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왜 답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건 배선 시험이 아니라 어떤 점검 사항이에요. 당연한 거죠. 시험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부 단자와 각부 나사 조임 상태 손으로 만져보고 나사로 조여보고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점검 사항이죠.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수비가 30인 변압기에 저압측 전압이 8V인 경우 극성 시험에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전압 차이는 몇 볼트인가? 원래는 극성 시험에서요, 가극성일 때 전압은 1차 전압 플러스 2차 전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감극성에 측정되는 전압은 V1 빼기 V2가 돼요. 자, 그래서 가극성과 감극성의 전압 차이잖아요. 자, 빼면은 2배의 2차 전압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8V에 곱하기 2.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16V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풀이식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문제 보시면 8V에다가 그냥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곱하기 2 해서 8, 2, 16 해서 16V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 중 유도 시험에서 시험 시간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암기할게요. 시험 전압 주파수가 전격 주파수의 2배를 넘는 경우다 써졌죠. 자, 그래서 전격 주파수의 2배이기 때문에 전격 주파수의 2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절연물의 열화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답은 3번 접지 저항 측정이 되겠습니다. 접지 저항이라는 것은 접지가 된 상태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거 보고 접지 저항 측정이라고 그래요.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전기가 설치된 위치에서 고장점까지의 임피던스에 비례하여 동작하는 보호 계전기는, 자, 이 문제는 자, 이렇게 볼게요. 저항R은 로우 곱하기 A분의 L이죠. 즉 저항은 거리 L이 길어질수록 이 저항값이 커지겠죠. 자, 이 임피던스란 애도요, 이 거리, 즉 길이하고 비례합니다. 길이.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거리 계전기가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 값이 크면은 거리가 길고요. 임피던스가 작으면은 거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계전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호 계전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이죠. 자, 답은 2번이고요. 시험회로 결선 시 교류의 극성을 확인하라 했는데 교류는 극성이 없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에 절연 내력 시험이 아닌 것은, 자, 답은 3번 단락 시험이고요. 단락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동손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무부하 시험 혹은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자, 위의 문제에서 단락 시험은 동손과 전압 변동률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부하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철선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절연 내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 중 권선의 층간 절연 시험은, 자, 답은 4번 유도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요, 자, 문제 위주로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점 보시고 또 문제 보시고 요점 보시고 몇 번 보다 보면은 외워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